자, 자바스크립트에서의 꼭 필요한 몇 가지에 해당되는 코드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럿에 해당되는 걸 상당히 많이 쓰게 되는데요. 알럿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여기다가 쓰게 됩니다. 그 문자열 데이터 이렇게 쓰시고요. 데이터 사용해서 쓰시게 됩니다. 그 이런 함수를 쓸 때는 이제 대소문자 구별을 보통 하세요. 뭐뭐 안에 있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돼서 그 알럿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쓰시고요. 자, 이렇게 쓰는 것은 이제 이 팝업으로 브라우저에서 팝업으로 이렇게 경고창이 뜨는 거죠. 브라우저의 팝업 경고창을 띄워서 거기에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 경고창을 띄워서 데이터를 표시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 내가 처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는 용도나 아니면 여기까지 처리되고 실질적으로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려고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자바의 시소 같이 system.out.println 그게 찍히면 여기까지 실행이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고창을 띄우는데 실제적으로 사용자한테 이제 이런 그 내용 경고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하지만 개발할 당시에 그 저희가 이제 그 진행되고 있는 그 데이터 확인용이나 확인용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까지 처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위치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그 알럿을 쓰거나 근데 알럿 말고도 다른 걸 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콘솔에 찍어보자입니다. 콘솔에 찍어보자. 콘솔.로그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데이터라고 쓰시는데 얘네들에 해당되는 것은 어디다 찍냐면 개발자 도구가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 F12 눌러서 보통 그 모든 브라우저가 F12를 누르면 개발자 도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단축키가 아니면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뭐 개발자 도구 보기 뭐 소스 보기 말고 이제 속성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검사 뭐 이런 걸 누르시면 여기 이제 개발자 도구에 콘솔에서는 들어간 메뉴가 좀 틀리는데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이해되시죠? 예,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시고 개발자 도구의 콘솔 탭입니다. 태그의 콘솔 탭에 데이터 표시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 표시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브라우저에 팝업은 안 되지만 데이터 확인하거나 진행 위치를 확인할 때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 알럿을 쓰면 일반 사용자도 전부 다 보이게 되잖아요. 보이게 돼서 그 나중에 주석 처리를 해가지고 쓰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그 진행을 해서 데이터 확인용이나 진행 위치를 이제 알아보려고 이제 알럿이나 콘솔을 사용하시게 되실 때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쓰시면서 작성하시는 것들은 알럿이든 콘솔이든 이제 전부 다 데이터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알럿은 이게 사용자한테 보여지게 된다. 나중에 주석 처리를 안 해놓으면 좀 이상해지죠. 주석 처리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콘솔은 주석 처리를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콘솔을 일반 사용자가 찾아가서 보지는 않거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콘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석 처리를 안 하시고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데이터 내용이 조금 콘솔에 출력되는 데이터 내용이 좀 많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아셔야 될 거는 지금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히스토리 어제 작성했던 것 중에서 history.back 이라는 겁니다. back 이라는 걸 해서 back 가로 열어놨고 요거는 이제 이전 페이지로 이동하는 겁니다. 점이 있으니까 히스토리는 객체입니다. 객체이고요. 이전 페이지로 이동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 이렇게 됩니다. 히스토리 백만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고 히스토리 고라는 것도 쓸 수 있습니다. history.go 에서 쓰셔가지고 이전 페이지니까 -1 현재 페이지가 0입니다. 0 현재 페이지 0 아시겠죠? 그럼 -1이면 이전 페이지도 가능한데 -2 하시면 이전 페이지로 가능합니다. 이전 페이지는 이제 사용자한테 안 보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지나왔는데 이것도 이전 페이지입니다.
이전 페이지인데 이전의 이전 페이지, 이전의 이전 페이지로 이동하자 이렇게 쓸 때는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 이전 페이지고 마이너스 2면 이전의 이전 페이지입니다. 이동을 하라는 거고 마이너스 2이면 이제 이전의 이전 페이지 마이너스 3이면 이전의 이전 페이지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도 사용합니다. 1 보통 히스토리 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히스토리 백 이런 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히스토리 백을 쓰게 되는데 history.go를 사용할 때는 이런 이 1이라고 1이나 2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요거는 이후 페이지 여기 2면 이후 페이지 1이면 이후 페이지 이후 페이지 이후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페이지 이전 페이지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그 페이지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그 이전 페이지로 다시 돌아갈 때 그 플러스 1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뒤에 있는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히스토리라는 객체는 그 내가 페이지 여러 번 페이지를 다 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페이지 이동을 시킬 때는 저희가 취소 이렇게 쓸 때 취소 처리에 많이 사용한다. 이런 것들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백, 히스토리 고 그 히스토리 고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히스토리 백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백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 알럿과 함께 경고창 팝업을 띄우는 알럿과 함께 띄울 수 있는 게 그 컨펌 띄울 수 있는 게 컨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컨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는데 여기는 이제 확인할 메시지 확인 메시지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확인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고 얘는 이제 그 실제적으로 얘를 이제 그 진행할 거냐 취소할 거냐 확인이냐 취소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테스팅 해 보겠습니다. 바로 쓰시면 되는데 여기 나올 때 저희가 스크립트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써가지고요. 그 저희가 팝업을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뭐 확인을 해보자 뭐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true냐 false냐가 나옵니다. true, false. 그래서 알럿 한 개 띄우겠습니다. 알럿은 경고창 띄우는 거죠. 경고창 띄우는데 여기다가 confirm 쓰시고요. 이게 confirm이 IRM이 맞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씁니다. 그 성인입니까? 뭐 이렇게 입니까?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14세 이상입니까? 성인보다 14세 이상입니까? 14세 이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봐서 잠깐만요. 스페링이 맞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I가 맞습니다. confirm. I가 맞고요. confirm. 제가 자바스크립트 요거 할 때 틀렸나봐요. confirm. I가 confirm이 I입니다. I.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요거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해서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뜨게 되고요. 입니까? 라고 확인 또는 취소. 확인을 클릭하시면 이게 true가 됩니다. true. 확인이 true가 되고요. 다시 F5 다시 눌러서 이제 쓰시고 취소를 누르면 얘가 false가 됩니다. false. 확인이 아닌 다른 동작을 해도 false가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하고 싶을 때, 뭐 어떤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이제 확인 메시지를 쓰시고 컨펌을 쓰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true가 소문자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취소나 다른 동작, 취소. 확인이 아닌, 취소를 클릭하면 false가 입력된다. 키보드로 클릭을 해가지고 마우스로 클릭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이제 뭐뭐 하겠습니까? 뭐 삭제하시겠습니까?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확인을 누르면 true. 그럼 취소를 누르면 false. 아시겠죠? true일 때만 삭제하러 간다. 되셨나요? 예,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뭐 비밀번호 입력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쓸 때는 이름을 하겠습니다. 나이를 입력하세요. 뭐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나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쓸 때는 이제 프롬프트라는 걸 씁니다. 프롬프트라고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요. 얘도 이제 팝업이 떠요. 얘도 확인 버튼을 팝업이 뜨면서 확인이냐 취소냐 이걸 하고요. 얘도 이제 팝업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게 되고요. 얘도 이제 팝업이 뜹니다. 메시지에 맞는 데이터를 직접 입력합니다. 키보드로 직접 입력을 받는 이제 이렇게 사용할 때 프롬프트를 씁니다. 자, 한번 해보시면 여기 이제 알럿이라는 게 썼는데 프롬프트 사용하시고요. 여기 가로를 괄호 사이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나이 입력해 보라고 쓰겠습니다. 나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쓰시고 세미콜론. 자, 새로 고침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F 눌러서 F 눌러서 새로 고치면 14세 이상입니까? 뭐 이렇게 썼는데 취소 확인 나왔죠? 취소 눌렀는데 여기 true가 나왔습니다. 나이를 입력하세요. 나 지금 20살이야.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요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이지로 얘도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나 확인도 데이터를 받아서 true나 false냐를 이용해서 요거는 이제 true 또는 false 이렇게 true가 나오거나 또는 false가 나온다. 결과가 얘네들은 이제 사용자가 입력하게 되는 거죠. 사용자 입력 데이터를 가져왔으니까 그 변수에다 저장을 해서 그 변수에 해당되는 것을 처리를 할 때 지금 프롬프트라는 걸 사용하시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중에서 이제 또 많이 배우셨던 내용이 이제 로케이션입니다. 로케이션 이렇게 쓰시고 로케이션. 여기다가 .href는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거는 지난번에 페이지 이동시킬 때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써드렸습니다. URL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이제 URL로 이동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URL로 페이지 이동이 된다. 페이지 이동시킬 때 이제 로케이션을 써가지고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아요.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엄청 많습니다. 얘도 그리고 이제 필요한 함수들을 만들어서 써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W3스크롤에서 자바스크립트에 가보시면 이런 게 엄청 많죠. 그래서 뭐 출력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든지 뭐 신텍스, 이너 HTML, write, document.write라는 것도 있습니다. document.write니까 어디다가 출력하는 거예요? write가 처리하라는 얘기잖아요. 출력을 해라. 여기다 데이터를 집어넣어요.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디다가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도큐멘트에 지금 HTML 있는 부분, 바디 부분에다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자바스크립트가 위에 있으면 위에다가 바디 태그나 뭐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밑에 있으면 밑으로 추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추가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워낙 많죠.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쓰시게 되고, 그 다음에 날짜로 변경할 때, 날짜 그 숫자로 변경할 때 넘버스 해가지고 넘버에 해당되는 거, 그 문자열인데 얘를 넘버로 바꾸는 거, 이렇게 그 넘버스 해가지고 사용하실 때 이제 넘버 함수를 쓰시면 얘가 그럼 이게 숫자로 바뀝니다. 연산을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 게 전부 다 문자열인 경우에 정상적으로 입력을 하려면 넘버로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넘버입니다. 넘버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이렇게 넘버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문자열, 문자열을 집어넣어서 문자열, 숫자로 되어진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을 집어넣어서 얘를 이제 숫자로 변경하는, 숫자로 변경. 문자로 변경하면 연산이 안 되고 사치연산이 되지 않습니다. 숫자로 되어야 사치연산이 되는 거죠. 되시겠죠? 네, 이런 걸 사용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jQuery를 쓰는 것 대신에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것 대신에 자바스크립트와 jQuery에 해당되는 걸 쓰는데, jQuery가 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가 좀 길어요. 자바스크립트가 저희가 볼 때는 스크립트의 복잡하고 브라우저 특성을 탑니다. 브라우저 특성을 타기 때문에 쓰겠습니다. 예, 타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해야 돼요. 이게 그 코드를 한 번만 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브라우저마다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개의 코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코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 자바스크립트가 복잡한 부분도 있고요. 브라우저 특성에 따라서 그 여러 개의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코드를 여러 개 짜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뭘 만들어요? 저희 복잡하다. 그리고 반복이 된다. 이런 뭘 만들어요? 자바에서 메소드를 만들죠. 메소드를 만들고 걔를 가지고 클래스를 만들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예,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뭘 만들게 되냐면 그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함수를 만든다. 그냥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리고 호출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한다. 아, 이거 괜찮네.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를 막 모아놔요. 이렇게 모아놔서 쓴 게 jQuery입니다. jQuery라는 거예요. jQuery라는 겁니다. 이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개를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데 이거 코드가 전부 다 틀려요. 틀려서 이게 자바스크립트 할 때는 뭐 C 데이터라는 코드를 따로 또 만들어 가지고 써야 합니다. 써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jQuery를 이용하시면 이게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태그 중에서 id가 있는 뭐 tr 태그가 있는데 div 태그가 있는데 id 이꼬르 이렇게 써가지고 id로 여기는 뭐 delete div입니다. 지난번에 작성했던 delete div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쓰시게 되거든요. div입니다. 그 얘를 찾아가지고 뭔가를 작업을 하려고 해요. 얘를 안 보이게 합시다. 안 보이게 해봅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쓰시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게 쓰셔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뭐 안 보이게 보이게 뭐 이런 거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려면 자바스크립트로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렇게 한번 구글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구글링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그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저희가 이제 그 스타일 디스플레이 none 이렇게 해서 짜고 싶어요. 짜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대입해 줍니다.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쓰시게 되는데 먼저 이거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요. 찾고 이렇게 클래스 찾고요. 찾습니다. 아이디로 찾으시고 스타일을 디스플레이 none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디스플레이에다 none이라고 지정을 해서 이걸 이제 그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사라지게 만들어서 소스를 짭니다. 그러니까 저희 짤 때에 자바스크립트로 짜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JS. 자, 자바스크립트.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짜시면 먼저 저기가 이제 먼저 찾아야 되겠죠. 도큐멘트 get element by id로 찾아가지고요. 상단에 찍으세요. 그리고 이제 delete div를 이렇게 찾아요. 찾으시고요. 그 뒤에 점 스타일이라고 그럼 태그가 잡히죠. div 태그가 잡히는데 스타일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스타일이라는 속성 안에 뭐가 있냐면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이 또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속성에다가 none이라고 집어넣자. none 이렇게 이라고 집어넣자. 세미콜론 이렇게 찍어서 저희가 해결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잘 보시면 이렇게 잡으시면 무슨 태그를 잡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무슨 태그? div 태그 아시겠죠? 되셨나요? div 태그를 잡은 거예요. div 태그 안에 무슨 속성이 있어요? 스타일이라는 속성이 있다. 스타일. CSS 할 때 스타일 이꼬로 쓴다고 이해되시죠? 스타일 속성이 있다. 그 안에 무슨 속성이 있어요? 디스플레이 속성이 있다. 아시겠죠? 거기다 값을 뭐라고 집어넣어요? none이라고 집어넣으면 얘가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안 보이게. 되시겠죠? 이게 안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요 태그를 안 보이게 하려면 안 보이게 하는 코드를 이제 자바스크립트 짜면 이렇게 되고요. jQuery로 짜면 어떻게 되냐? jQuery. 한번 여러분들이 짜보셨는데 jQuery로 작성을 하시면 그 달러 가로 열고 상단에 찍고요. 샵 붙여요. id니까. 그 다음에 delete div를 쓰세요. div. 상단에 찍으시고 가로 닫고 됐죠? 그 다음에 점 다음에 뭐라고 써요? hide라고 쓴다. hide 가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써야 될 거를 이렇게만 쓰면 해결이 된다. 되시겠죠? 이거를 슬라이드 다운이나 슬라이드 업을 사용하시려면 높이를 점점 줄어들게 점점 늘어나게 점점 줄어들게 해서 얘를 보이게 안 보이게 해야 돼요. 슬라이드 업 슬라이드 다운은 아시겠죠? 폼을 돌려야 됩니다. 폼을 돌려서 그 얘가 점점 줄어들는 것은 픽셀을 점점 줄이는 거예요. 픽셀을 이해되시나요? 네? 그 픽셀을 줄여가지고 점점 줄면 얘가 줄어들고 늘어나게 해서 얘가 보여지겠다가 늘어나겠다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여기는 jQuery에서는 이제 슬라이드 업, 슬라이드 다운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복잡한 것을 이렇게 쓰시게 되고요. 그 브라우저 특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동작이 되고 안 되는 객체들이 있습니다. 걔네들도 전부 다 해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대신에 jQuery를 쓰는 게 좀 편하겠다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편하겠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jQuery를 쓰는데 단 jQuery를 사용하려면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됩니다. jQuery를 사용하려면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네, 라이브러리 공짜가 아닙니다. 함수 소스가 있어야 돼요. 함수를 다 만들어진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소스를 찾아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써서 쓰시면 되십니다. 되시겠죠? 네.